바빠서 잠 못 잤더니, 놀다가 늦게 잤더니, 방학이라 밤낮 바뀐 채로 살았더니 아토피가 확 심해졌다 싶은 분들 계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해줘도 병원비 치료기간 훨씬 짧아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의 신나경 원장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들 보습, 식습관 관리부터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생각보다 피부 건조해지고 면역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수면, 잠이에요. 나는 불면증은 아니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매일 밤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씩 푹 잘 주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 되면서 아토피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피부염 심해진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느라, 유튜브 보느라, 야근이 잦아서 언제부턴가 늦게 자기 시작하면서 아토피나 습진이 심해진 분들이라면 꼭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잠 못 자면 아토피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그리고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수면 위생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도 가려워서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게 일어난 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나는 취침 시간이 늦을 뿐이지 한번 잠들면 깨지 않고 오랫동안 잘 자니까 수면의 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면의 질을 총 수면 시간으로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교대 근무 직업군에서 갖가지 질병의 발병률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교대 근무를 농약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늦게 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이외에도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이내로 적거나 오래 자더라도 선잠잔 것처럼 푹 못 주무시고 자다 깨다 하시거나 매일 새벽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잠이 이 피부염, 특히 아토피나 습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면은 면역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이 면역체계를 회복하고 재조정하거든요.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물질 중 하나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늦게 자거나 푹 자지 못하면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활성되면서 만성 염증성 질환인 아토피나 습진이 악화될 수 있어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면역계 활성에 영향을 주어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 중이어야 활발하게 분비될 수 있어요. 즉, 몇 시에 자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만성염증, 아토피가 있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더 심해지고 피부가 더 가려워질 수 있겠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들어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코르티솔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해서 신체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 피부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키고 몸속의 염증을 누적시키게 돼요. 그런데 꼭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성인 기준으로 7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일정한 시간에 자지 않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밤 12시가 넘어 새벽에 잠자리에 들면 염증이 누적돼서 피부가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 피부는 깜깜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재생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해요. 하지만 이 밤 시간에 깨어있으면 피부 입장에서는 날밤 새는 거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부 재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토피나 습진 환자분들은 본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수면의 질까지 저하되면 피부 장벽이 더 약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좀 잘 생기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아토피나 습진이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보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날, 몸에 열이 좀 뜨고 짜증이 좀 잘 난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좀 피곤할 때 체온이 약간 상승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체온이 오르거나 짜증나는 상태가 되면 가려움증을 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잠 제대로 못 잔 날 피부가 더 가려워서 긁게 되고 잠을 좀 잘 잔 날은 덜 긁은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꼭 불면증까지가 아니어도 항상 한두 시간씩 덜 자서 피곤하거나 늦게 자거나 가려워서든 어떤 이유든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누적돼서 아토피나 습진이 낫기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요. 그러면 내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아토피나 습진이 잘 안 낫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만 잘 지켜도 수면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피부염, 가려움증 줄이는데 반드시 도움될 거예요. 이렇게 생활관리부터 꼭 해보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만 잘 지켜도 치료 비용, 치료기간 훨씬 아낄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수면 습관을 교정하려고 노력해봤는데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이미 피부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려움증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경우 한약 치료를 통해서 수면의 질과 피부염을 개선시키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한약으로 수면제 같은 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의 항진과 긴장을 풀어줘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하고 피부 점막의 탈수를 막아서 건조함, 가려움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몸 속 피부인 점막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면역계가 건강해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궁금하시면 저희 한의원 블로그의 진료 원리 글이나 다른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수면의 질 떨어지면 아토피, 습진 심해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